돼요. 놀이지도의 이론지도 편을 조금 그래도 교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전에 이제 우리 송하영 선생님이 오늘 이제 좀 불참한다는 문자를 받고 급하게 녹화를 좀 하고 있어요. 놀이이론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3장은 이제 발달적인 측면에서 유아들의 놀이를 설명하고 있는 파트예요. 이 3장에서는 정신분석 이론, 인지발달 이론, 사회발달 이론, 각성조절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그걸 바탕으로 그 이론을 조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놀이에서는 정신분석하고 인지, 사회, 이제 각성 이론 조금 단어부터가 좀 거리감이 있긴 하지만 정신분석, 인지발달, 사회발달 이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이 이론의 첫 번째 이제 의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놀이 이론은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이해,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떤 반응들에 대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거친 신체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를 보면서 교사는 이 거친 신체 놀이를 정서적인 측면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 발달적 측면에서 관찰할 수도 있고, 혹은 자극 수준이 매우 낮은 놀잇감 등의 외적 상황을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거친 신체 놀이를 하는 유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아동 행동 관찰에 대한 부분을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똑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부분을 우리는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또 놀이 이론은 유아 놀이의 발달적 교육적 가치를 확신하는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아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자신의 놀이에 대한 관점, 관찰, 그리고 놀이에 대한 지도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한 놀이에 대한 교사의 실제적인 지원 및 태도 전반적인 것을 돌아보도록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지요. 근대적 놀이 이론을 조금 이제 좀 살펴보면 근대적 놀이 이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프로이드가 창시했어요. 프로이드 하면 이제 리비도, 또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재기, 사춘기 이런 이제 놀이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학부 때 저도 국악남장생 어렵게 외웠었는데 현장에 와서 보니 정말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가 그대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이는 유아의 본능적 욕구와 사회 압력 간의 긴장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을 한다라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교재에서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그 단계에 대한 샘플 사진들과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43페이지에 안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초와 초자. 그래서 원초와는 생물학적 본능의 배고픔, 충동, 욕구 이런 욕구들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거고, 자아는 참거나 다른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그 초자와 원초와의 중간 사이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죠. 초자는 가치관, 도덕적 기준, 이런 규범, 내면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상적 자아 양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이는 부정적인 경험, 감정을 다루는 수단으로 치료적인 기능을 합니다. 치료적인 기능. 그래서 정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적 경험과 연결된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놀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또 재혼 놀이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드라마에서
그 재연 배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연 놀이를 하면서 그 상황과 연결된 부정적 정서를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정화 효과를 얻는다라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인지 발달 이론하면 생각나는 학자가 삐아제 있죠. 그래서 삐아제는 놀이를 환경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으로 봅니다. 유아가 스스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적 성장해가는 과정을 놀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2세가 지나면서 놀이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또 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적 조작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죠. 유아는 자신의 인지 발달 수준에 따라서 놀이를 하고요. 그래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또 구체적 조작기, 추상적 조작기 이 단계도 여러분이 아마 영유아 발달에서 충분히 암기하시고 시험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각운동기에는 신체를 중심으로 단순 반복적인 연습놀이를 하고 출생 후부터 일생 동안 발생하는 부분들이 감각운동기입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사고와 상상을 혼자 그리고 또래들과 함께 역할놀이를 통해서 표상하는 상징놀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쌓기놀이와 역할놀이 영역이 많이 이제 교실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도 하지요. 유아는 자신의 인지발달 수준에 따라 다르게 놀이하며 역으로 유아의 놀이를 통해서 인지발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아제는 동화작용이 조절작용을 지배하는 불균형 상태에 대한 부분, 조절작용, 이런 물리적 세계의 현실을 따르기 위한 기존 자신의 인지구조를 수정하는 균형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아제는 놀이 활동을 동화작용이 조절작용을 지배하는 불균형 상태에 또 유아가 주변의 자극을 자신의 방식으로 다루어내는 상태로 이제 다루고 있고 간주하고 있고, 반면에 감각운동 단계 인지 수준이 상위 단계인 전조작기로 높아지는 것과 같이 발달 단계가 달라지는 것은 조절작용이 우수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인지 수준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습하고 경고화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지요. 인지 발달하면 또 생각나는 학자가 비고스키, 그쵸? 마이고스키라고도 하고 비고스키라고도 하는데, 비고스키 인지 발달 이론을 또 한번 살펴보면 놀이는 유아의 추상적 사고를 자극한다. 그래서 이 사람의 대표적인 GDP,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있죠. 그래서 성인이나 또 보다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으면 유아는 혼자서도 할 수 없던 활동에 참여하고 과제를 해결하며 이 같은 해결 과정을 내면화함으로써 근접 발달 영역의 범위까지 발달이 확장된다라는 부분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해요. GDP. 또 파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파튼의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의 초기 연구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집단 환경에서 유아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놀이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맞죠? 파튼. 사회 발달, 사회성.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양육하는 걸 선호하셨지만 조금 더 빨리 기관에 보내서 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하시기도 하잖아요. 키즈 카페도 이런 의미에서도 만들어진 사회적인 문화이기도 하고요.
유아는 사회적 놀이에 단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2세 정도 연령이 낮은 유아는 비사회적 행동, 비참여 행동을 하다가 점차 사회적 인식을 하는 행동, 또 다른 유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 상호작용하는 행동, 이런 변화들을 보이죠. 그래서 아마 지우 선생님도 그러시고 소유 선생님도 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주 건강한 발달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는 사회적 놀이로 단계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놀이 수준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발달이 자극이 되고 놀이 경험을 통해서 유아는 다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인식하게 되고 또래와 협력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는 유아를 보다 사회적인 존재로 전환시켜주는 기회가 제공되는 과정입니다. 사회공놀이를 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조망 수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론 중에 마지막 각성 이론에 대한 부분을 잠깐 다뤄볼까요? 놀이는 지루하고 실증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각성놀이 이론에서는 유아가 심심해, 재미없어, 저것으로 무엇을 할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진정한 놀이라고 합니다. 놀이는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활동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자극을 필요로 하고 신체적 자극, 지각적, 지적 자극, 유기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놀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은 새로운 상황을 창조하는 활동으로 불확실성과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 이론에서 이제 근대적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놀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냥 잘 놀아주기 위한 학자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하고 그들의 행동 패턴, 발달적인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펼쳐 놓은 것들이 조금 단어적인 접근들이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아동의 발달을 이론화한 것들에 대해서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영향력 있는 이론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각 이론마다 다른 유아 놀이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예비 교사로서 유아 놀이를 폭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통 온라인 수업은 학교에서 CTL에 올릴 때 20분? 호대 같은 경우는 20분씩 3학점짜리 이제 3차시 같으면 20분씩 3번 올리게 하고 광주에는 25분을 올리라고 해요. 지금 몇 분 녹화가 됐나요? 지금 한 14분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시간을 채운다는 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놀이 지도라는 과목에서 놀이 이론이 조금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재를 한번 조금 그 중에서 막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어렵고 외워야 되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좀 헤비해서 책만 펼쳐서 리딩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봐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인데 좀 간단하게 놀이 이론을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진도를 빨리 빼봤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겠네요. CTL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때 왜 홍갑선생님한테 전화 받고 괜한 짓을 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제가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줄 의사가 없는데 굳이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권리이긴 하지만
이제 또 교재에서 중요한 파트는 또 교실에서 이야기를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